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마트에서 우유 싸다고 무조건 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원유인지 확인하고 사셔야 합니다. 거의 애들이 있는 집에서는 매일 우유를 먹고 우유가 떨어지기 전에 항상 미리 마트에서 구입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우유를 구매하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어떤 분은 서울우유인지 매일우유인지 브랜드를 최우선으로 보시는 분도 있으시겠고, 또 어떤 분은 저렴한 가격이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오래 남는 유통기한을 살펴보는 것도 신선한 우유를 구매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꼽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우유를 고를 때 가격과 브랜드,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진짜 원유 100%인지 성분도 살펴봐야 합니다. 포장은 일반 우유와 유사하지만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첨가물을 가공해 만든 환원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환원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테지만 환원유는 다들 잘 알고 있는 탈지분유를 물에 녹이고 유지방 등을 첨가해 우유와 유사한 조성으로 만든 백색 가공유입니다. 탈지분유 자체는 우유에서 지방을 분리하고 제거해서 건조한 분말인데, 이러한 탈지분유는 제조 과정에서 열을 가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열에 약한 각종 영양소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환원유는 비타민 A, 비타민 B, 무기질 등 함량이 원유에 비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환원유는 탈지분유를 희석해 만든 환원유에 원유를 일부 섞는 방식으로 제조됩니다. 그래서 맛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100% 원유의 진하고 고소한 맛과는 달리 보통 물에 탄 듯한 밍밍한 맛이 납니다. 아마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 중 대부분은 원유 100%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이 원유 100% 우유를 마트 진열대에 두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얼핏 봐서는 일반 소비자들은 환원유와 일반 우유를 혼동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환원유는 가공유로 분류되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공유 역시 우유와 성분이 유사해 우유로 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명에 우유나 밀크 같은 표현을 사용해도 규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유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환원유 표시 기준도 따로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를 일반 우유와 혼동할 수 있습니다. 아마 소비자 중에서 환원유라는 것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원유는 가공유인 만큼 가공유에 대한 제품 전면 하단에 가공유 분류를 기재해야 하고, 후면에는 원재료 및 함량을 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공유라는 표현이 우유와 다르다는 것을 모르거나 작은 글씨로 표기된 포장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요즘같이 1리터 우유 하나가 3,000원을 넘어가서 매번 구매할 때마다 부담이 가고 있는데, 2개 묶음에 3,400원인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우유를 보면 당연히 손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싼 우유라서 사려고 카트에 넣었다가 왜 이렇게 싸지 하고 성분을 보고 뭔가 이상해서 다시 제자리에 놓았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동네 마트에 들러 한번 환원유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모든 마트가 다 있는 것은 아니고 환원유 출시를 하는 브랜드를 취급하는 마트에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디자인도 일반 우유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고, 일반 100% 원유를 파는 진열대에 같이 놓여 있어서 뒷면에 작은 글씨로 쓰여있는 성분을 확인하지 않는 한 전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일단 다른 것들도 그렇겠지만 우유를 구매할 때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싸다면 성분을 반드시 한번 보고 구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환원유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상관없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줌 DB였습니다.